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한 여성. 당신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기에 빨리 자야 했지만 TV에 흠뻑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TV에는 인기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고 주인공 애인의 전남친이 주인공을 찾아와 다투는 중이었죠. 재밌게 보던 그녀는 순간 얼어버렸습니다. 아래층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기 때문이죠. 멈칫거리던 그녀는 이내 TV를 끄고 주변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살던 그녀는 공포감에 강하게 사로잡혔습니다. 누군가 들어온 거면 어떡하죠? 그녀는 결국 아래층에 내려가기로 마음먹습니다. 텅 빈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죠. 그냥 쥐였던 걸까요? 그러나 고요함도 잠시 그녀의 재단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진이랑은 조금 달랐죠. 나무 천장과 금속 프레임들은 스스로 괴이하게 휘어지고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고 갑자기 그녀의 팔이 직각으로 구부러지더니 곧 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은 다리였죠. 다리는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곧 인대가 끊어졌고 뼈는 박살이 났습니다. 비명은 끊이지 않았고 온몸의 뼈는 뜯기고 부서졌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결국 굽은 시체가 되었죠. SCP 익스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캐트리 클래스 개체인 SCP-783을 만나보실 겁니다. 개체는 단 한 번도 그 눈을 드러낸 적은 없지만 영국 옥스퍼드주의 작은 마을 템비에 있는 SCP-783은 마을 전체를 난파시키는 재앙으로 악명 높은 개체입니다. 개체는 항상 요란하진 않습니다. 매 12년쯤 되는 해 가을과 겨울에만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죠. 개체는 단독으로 움직이며 일몰 이후에 활동이 가능하고 실내만 공격합니다. 어떤 건물이든 SCP-783의 사정권에 들면 건물의 탄탄한 구조는 뒤틀리기 시작하죠. 표면상으로는 건물의 구조에 변형이나 결함이 생겨 건물이 기우는 것으로 보이죠. 이 건물 파괴 변칙 현상은 어떤 구조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상은 건물이 다 무너질 정도의 변형은 물론 거주자의 안전까지 강하게 위협하죠. 이 현상을 겪은 희생자들은 변칙 현상이 중지된 이후에 대부분 생존합니다. 다만 전신 마비 증세나 영구적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사건 때는 27명의 생존자가 구조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재도 재단이 사용하는 템비의 지역병원의 한 동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요원들은 개체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희생자를 회복시키지도 못하고 있죠. 때문에 녹화 자료를 포함하여 SCP-783의 정확한 외관과 자연적 능력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개체의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에게서는 수십 군데의 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척추뼈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개체에 의한 것인지 확실하진 않으나 이러한 골절은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러나 한번 회복된 이후부터는 모든 팔다리가 굽을 때까지 더 많은 골절이 발생하죠. 골절을 반복하며 길어지는 팔은 현재까지 최대 2.4m까지 자라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은 12.5m까지 자란 기록이 있죠. 템비의 주민들은 대부분 SCP-783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건 터부시하죠. 연구자들은 지역의 아이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동요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굽은 사람을 만드는 굽은 남자가 살고 있다네. 굽은 지팡이를 들고서 굽은 바구니를 잡는다네. 굽은 등으로 꾀꾀구는 굽은 아이를 훔치더니 굽은 그 남자 바퀴 위에 부러졌네. 최근 있었던 SCP-783의 활동의 한 달 전 피실험자 D209는 자발적으로 템비에 있는 재단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고 집 내부에는 관찰을 위한 녹화 장치가 설치되었었죠.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피실험자 사망 전 43일간의 기록입니다. 피실험자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습니다. 거실의 카메라는 치직거리며 왜곡된 영상을 출력합니다. 왼쪽부터 시작된 왜곡 현상은 곧 오른쪽으로 움직이더니 복도 카메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약 23초간 지속되었죠. 아래층 복도에서는 창가로 들어오는 빛이 가려지면서 무엇인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비슷한 왜곡 현상이 중앙부에서도 일어났고 카메라가 곧 꺼지더니 이후의 기록은 끊겼죠. 아래층 거실의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서는 왼편부터 왜곡이 발견되었습니다. SCP-783이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지직거리던 영상은 곧 지그재그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침실에 있던 피실험자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살폈죠. 그는 아래층에서 무엇인가 긁는 소리가 나고 있고 점점 가까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갑자기 계단 쪽에 카메라가 연결이 끊기더니 침실 안에 있는 녹음 장비에는 누군가 계단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선명히 들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피실험자는 창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으나 실패했죠. 흥분한 그는 침실 등을 들어 유리창을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복도의 카메라도 SCP-783이 곧장 질러오면서 갑자기 녹화가 중지되었습니다.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온몸이 굳어버린 피실험자. 작심한 듯한 그는 침실 등을 들고 문 쪽을 향합니다. 피실험자는 정체를 밝히려고 소리 질렀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영리한 그는 카메라에 대고 재단 직원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이었죠. 피실험자는 결국 스스로를 지키기로 했고 반대손으로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을 확 제치는 피실험자. 문이 열리자 똑딱거리는 소음이 집 전체에서 나기 시작했죠. 곧이어 집안의 모든 전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 집을 지켜보던 재단의 사무실 전구도 모두 깨졌죠. 이때 어두운 환경에 적응한 카메라가 피실험자의 비명 지르는 모습을 녹화했습니다. 그는 오른팔을 움켜쥐고 있었죠. 팔꿈치에 약간 윗부분이 골절되어 달랑거렸습니다. 그런데 달랑거리던 팔이 새로운 뼈가 자라나면서 곧 굽는 듯 했습니다. 화장실의 또 다른 카메라에는 SCP-783이 조용히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피실험자가 화장실을 지나자마자 우두둑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그는 바닥에 뒹굴었고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다리가 부러졌다고 소리쳤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홀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팔꿈치 아래쪽이 부러진 자신의 오른팔을 카메라에 들어보였죠. 이전에 부러졌던 팔과는 반대로 꺾여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에 대고 재단 직원에 대한 욕설을 늘어놓았지만 그리 고통스러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계단으로 향했지만 크게 움직이진 못했습니다. 12번 정도 우두둑거리는 소리가 빠르게 이어졌죠. 그가 잠에 드나 싶더니 팔다리를 포함한 몸 곳곳에서 몇 번의 골절이 추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같은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경련 증세를 보였죠. 몇 초 후 그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땅을 기어가더니 카메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이어 거실 카메라에는 그가 스스로를 질질 끄는 모습이 보였죠. 그는 변형된 신체로 매우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각 팔은 최소한 2m는 되어 보였으며 부러진 채 굳어진 탓에 움직임을 방해했죠. 그러는 사이 주방에서 SCP-783이 몇 초간 관측되었으나 곧 사라졌습니다. 한편 거실의 대부분은 피실험자가 차지하고 있었고 그의 다리는 복도의 카메라로도 관찰 가능했죠. 문을 열어보려고 손을 뻗은 흔적이 보였지만 손가락 길이 때문에 손잡이를 돌릴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긁어대는 소리가 복도에서도 들렸고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끌려갑니다. 뒤이어 비명을 지르던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어지는데요. 이 사건은 재단 직원들에게도 심각한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그들은 왜곡된 구조 탓에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하룻밤 만에 일어난 탓에 신속한 대응도 어려웠죠. 그의 몸은 거의 죽은 채로 다음날 아침에 꺼내졌고 그가 비명을 지르는 행위를 멈추자마자 SCP-783에게 당했던 27명의 희생자들이 발작 상태를 보였습니다. 희생자들 대부분이 뇌사 상태거나 전신마비였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이나 경련 증세를 보였죠. 2명의 연구원들도 사고 당시 부상을 입었습니다. 생명유지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5명의 환자가 사망했죠. 같은 기간 동안 템비 외곽에서 엄청난 양의 교란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SCP-783이 희생자인 무덤 근처를 배회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파견된 재단 직원은 희생자인 무덤에서 땅을 뚫고 올라온 희생자들의 손가락을 발견했죠. 지휘관의 승인이 떨어지자 무덤은 조사를 위해 다시 파헤쳐졌습니다. 시체들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싱어 요원은 조사를 이어나갔죠.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발 아래가 쑥 꺼지면서 그녀의 몸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시야에서 사라졌죠. 직원들은 즉시 밧줄과 장비를 활용하여 싱어 요원을 끌어올리려고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D2172가 싱어 요원을 구하기 위해 구덩이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는 두툼한 장비를 두른 채 구덩이 아래로 내려갔죠. 시체들은 여전히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덩이 아래를 탐험한 기록입니다. 우선 크레인을 이용해 시신들 사이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렌즈에 시신들의 팔과 몸이 담길 때마다 화면은 지직거렸습니다. 정확히 18m부터 그는 어지럼증과 방향 감각 상실을 호소했습니다. 몇 번의 통신을 통해 그것은 중력 역행을 경험하는 것임이 밝혀졌죠. 그는 컨디션 조절을 위해 위아래로 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약 20m 깊이 정도부터는 주변이 점점 밝아졌고 점차 일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에는 템비 마을과 똑같이 생긴 마을이 보였는데 이곳은 일종의 대체 현실로 추정됩니다. 그는 카메라를 아래로 숙여 산처럼 쌓인 시체들을 보였습니다. 북쪽에는 존 마이어 씨의 돌로 만든 작은 집이 있었고 그 뒤로는 중심가가 있었죠. 그는 집을 살펴봐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허가받았습니다. 집안은 버려진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그림 한 점이 있을 뿐이었죠. 목탄으로 그린 듯한 그 그림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손을 뻗고 있는 사람 형상의 그 그림은 도와달라고 애걸하는 것 같았죠. 무엇인가 불편한 감정을 느낀 그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걷기 시작하더니 몇 분 뒤 부츠 한 짝을 찾습니다. 재단 직원들은 그것이 싱어 요원의 부츠인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죠. 그리고 그는 근처의 2층 건물을 수색하겠다고 이야기하더니 곧장 진입했습니다. 직전의 집과 다르게 이 공간은 넓었습니다. 소파와 찬장은 어지럽게 뒤섞여 난장판이었죠. 주방으로 움직인 그는 바닥에 피가 고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방이 피범벅인 게 누군가가 피해자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해친 뒤 버려두고 떠난 듯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조심스레 샘플을 채집했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서자 싱크대 옆으로 도살장에 있을 법한 테이블이 얼핏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흩뿌려진 핏자국들을 계속 따라간 그는 곧 복도 끝의 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벌컥 열어보니 치아실이 보였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그가 내려가길 거부하자 지휘부는 격분하더니 조사를 이어가지 않으면 구덩이를 막아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별 수 없이 내려가자 더 많은 핏자국이 벽과 바닥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작은 환기구에 유난히 많은 핏자국이 있었죠. 더 면밀히 조사하고자 환풍구 가까이 다가가자 고기같이 생긴 물질이 환기구 틈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죠. 바깥에는 SCP-783의 희생자들이 거리에 질비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움직이자 꺼끌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시체들의 자세가 변하는 것이 확인됐죠. 패닉에 빠진 그는 도로에 있으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친 곳은 자신이 숨을 수 있는 숲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템비 마을을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리 뛰어도 정신을 차리면 다시 똑같은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20분 동안 앞만 보고 달렸지만 그는 계속 템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지휘부는 이것을 매우 흥미로워했죠. 그리고 갑자기 그가 비명을 지르며 카메라를 위로 치켜 올렸습니다. 싱어 요원으로 보이는 길고 큰 괴생명체가 비대해진 손가락을 지닌 채 그의 앞에 나타났죠. 싱어로 보이는 생명체는 괴성을 내지르며 그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총을 꺼내 싱어 요원을 향해 6발을 쐈습니다. 싱어는 총을 맞았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아 보였죠. 그는 지휘부에 밧줄을 되감아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했고 곧바로 줄은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줄에 끌려 올라가기 시작했고 싱어는 계속 달려들었습니다. 갑작스레 카메라는 꺼졌고 마지막 장면에는 야생동물처럼 울부짖는 싱어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2시간 후 크레인은 계속해서 구조를 위해 밧줄을 잡아당겼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이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고생한 그를 돕기 위해 직원들은 손을 잡아 끌어올렸는데 알고 보니 몸체는 없고 팔뚝과 손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깜짝 놀라 내던지자 살아있는 손이 땅을 기어서 다시 구덩이로 돌아갔죠. 이번 SCP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SCP-783으로 빨려 들어가신다면 어떻게 탈출하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소름 돋는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